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마진 같은 경우에는 바깥 여백이라고 부르고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바깥 여백과 안쪽 여백,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이 이미지를 조금 이미지가 먼저 큰 것 같아서 저희가 한 44 정도로 조금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그룹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누르신 상태에서 어피런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보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더는 이제 외곽선을 말을 하는데요. 보더 외곽선을 눌러서 솔리드로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층을 바꾸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냐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얘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 그룹의 외곽선이 있는데 이 그룹의 외곽선에 우선 동그랗죠? 여기에는 라운드네스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래진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백이. 이건 이제 안쪽 여백이라고 말을 해요. 바깥쪽 여백은 이 그룹에서 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를 이제 바깥 여백이라고 말을 하고, 안쪽 여백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여백,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선은 똑같이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그룹의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지금 너무 진해서 컬러를 저희가 한 다크 그레이 4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라운드니스를 한 24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쪽 여백을 줘야 되니까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쭉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패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딩에 제가 몇으로 설정해 볼 거냐면 탑 버텀에 한번 88, 88 너무 크네요. 이건 4, 4, 12, 12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12, 12는 많은 것 같아서 88로 설정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 갭이 아까 12로 했는데 6으로 한번 갭을 조금 더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6. 자, 그러면은 세로 침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이렇게 변경이 되셨죠. 네, 이렇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이미지 요소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이 이미지 요소도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36 정도로 할까요? 36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침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네, 얼추 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기 여백이 있죠. 이 브라우저 창 크기에 여기 여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백이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백이 없잖아요. 딱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백을 주기 위해서 그룹 내비게이션을 눌러보시면은 그룹 내비게이션에 패딩을 안쪽 여백을 줄 겁니다. 탑 버텀에 12, 12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16 정도로 설정할까요? 16, 16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러면은 세로 침을 다시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백이 떨어지셨죠? 브라우저 창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숙소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 보시면 지금 엘리멘트 트리 순서상 이미지, 로고 이미지, 그다음에 그룹 프로필, 숙소가 있는데 숙소 눌러서 레이아웃 쪽에서 프리비어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지시겠죠,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바꿨고 새로 치면 눌러보시면은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를 눌렀을 때 팝업 창을 띄워서 좀 해볼 건데 그 앞전에 이미지 로고 눌렀을 때에도 지금 약간 정렬이 위에 정렬이 돼 있잖아요. 위에 붙어져 있잖아요. 그룹 이너에. 그래서 이 이미지 로고도 버티컬 라이먼트의 센터로 맞춰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센터가 다 맞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팝업 창을 만들어 볼 겁니다. 팝업도 컨테이너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컨테이너 유형의 세 번째 보시면 팝업이라고 있습니다. 팝업을 눌러서 여기다가 그냥 드랍다운을 하시면은 팝업 창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이 팝업 창을 제가 팝업 로그인이라고 해볼게요. 로그인 창. 자, 이 팝업도 보면은 296 픽셀, 세로가, 그다음에 가로도 296 픽셀. 왜 그러냐면 최소 가로 크기랑 최소 높이 크기가 각각 이렇게 296 픽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fit with 컨텐츠가 체크를 해제해버리게 되면은 이 페이지의 크기만큼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도 늘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맥스 위스를 한 480까지 설정해보고 맥스 웨이트를 한 600 정도로 설정해보면은 이 정도 팝창을 만든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 여백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4, 28, 24, 24.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볼 거고, 로그인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항상 기본으로 16픽셀 400, 굵기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디 16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 텍스트의 기본 이 설정이 바디 16이라는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엘레멘트 스타일, 즉 요소마다 스타일을 각기 개별적으로 사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텍스트라는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가 맨 아래에 두 번째 있습니다. 텍스트 눌러보시게 되면은 바디 12, 바디 14, 바디 16 여기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기본으로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바디 16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바디 16 같은 경우에는 폰트 크기가 16 픽셀, 폰트 굵기가 400으로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꼭 지금 당장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저는 주로 400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가지고 한 500 정도로 하는 게 좀 더 좋아서 500으로 사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컨디셔널도 보면은 얘가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저희가 배울 거긴 하지만 모바일 320 픽셀보다 적어졌을 때 폰트 사이즈가 14 픽셀로 작아진다 이런 것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볼 거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곳은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 요소들을 꺼냈을 때 이 요소가 사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전의 스타일 설정들을 여기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 텍스트를 가져오시게 되셨을 때 아까 전에 400이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500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져온 것도 소급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400이었어도 500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텍스트는 지우고 아까 로그인 텍스트 얘는 좀 이제 저희가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22 정도 할까요? 22? 네. 그 다음에 아이콘도 가져올 건데 아이콘도 이렇게 가져보면은 저희가 아이콘이 또 너무 작거든요. 30, 30 그래서 스타일 쪽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에 스탠다드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탠다드 아이콘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를 변경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콘, 사실 저도 크기를 설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크기를 설정해 놓지 않게끔 해놨나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아이콘을 저희가 사용할 새로운 아이콘을 또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긴 하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여기서 수동으로 한 36, 36 정도로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고요. 패딩을 7777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컬러가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프라이머리보다는 우리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 프라이머리를 그레이, 다크 그레이 8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크 그레이 80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X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바꾸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크 그레이 80보다는 그냥 텍스트 컬러 검은색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붙잡기 위해서는 Shift 누르고 같이 붙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붙잡고 이거를 우리가 Align to Parent Container로 감싸시면은 Align to Parent Container로 감싸시면은 이 Align to Parent의 특징은
요소와 요소들 간에 겹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겹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썼냐? 저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기다 놓고 X 버튼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룹으로 감싸는 얘 이름을 우선은 그룹 1이라고 이름을 바꿀 거고, 우리가 레이아웃 눌러보시면은 fit list content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펼쳐지시죠? 자, 여기서 얼라이언트 패런의 특징을 하나 더 배울 건데, 얼라이언트 패런의 특징은 이 얼라이언트 패런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즉, 바둑판에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이 요소 안에서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왜 얼라이언트 패런이라고 하는 컨테이너로 감쌌느냐? 저희가 얘를 가운데 놓고 얘를 가운데 오른쪽으로 넣기 위해서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로우로 하게 되면은 로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로그인이라는 텍스트는 여기다 놓고 X 버튼은 여기다 놓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우가 안 되고 컬럼은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수직 정렬이니까. 그래서 얼라이언트 패런으로 바꾸고 로그인 텍스트를 가운데, 그다음에 이 X 버튼을 오른쪽 가운데로 넣은 겁니다. 자, 되셨고, 얘가 패딩이 한 6 정도가 좋겠네요. 네, 6.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룹 1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또 만들어 볼 건데, 그럼 뭘 만들 거냐? 텍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넣고, i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Shift 누르고 8 누르면 우리가 별표가 붙죠. 그 다음에 얘를 제가 크기를 15 정도로 설정을 바꿔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별표 모양에다가만 텍스트 컬러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우리 만약에 여기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다 바뀌죠. 근데 얘를 이제 별표 모양에다가만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 Rich Text Editor라고 있습니다. Rich Text Editor를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제 텍스트 편집기가 켜지는데 이 별표를 블럭 지정을 하셔서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세이브를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비비 코드라고 말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비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비 코드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거 한번 좀 잠깐 설명드리면은, 비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자 앞 뒤에 우리가 뭐 볼딩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B, B, 그다음에 이탈릭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I,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뭐 코딩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에다가 비비 코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다가 제가 볼딩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B 뒤에는 다시 닫을 때에는 슬래시 넣고 B 하면은 얘가 볼딩 처리가 되게 돼요. 근데 약간 지금은 못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비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D 아래에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인풋 요소를 넣어 볼 겁니다. 인풋 요소는 왼쪽에 인풋 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데, 인풋 폼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고요. 플레이스홀더는 않는 말입니다. id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여기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인풋 안에 들어갈 이 요소가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할까요?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봤을 때 헤이트가 48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44 정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인풋 요소의 이름이 인풋 이메일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 요소마다 이름을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얘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로그인 이메일 주소라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벨 명이 나중에 저랑 다르게 했을 때 혹은 이걸 안 바꿨을 때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춰주시면은 처음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로그인 이메일 주소라고 해서 요 인풋 요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랑 얘랑 이제 같이 붙잡기 전에, 이 인풋 요소도 보니까, 지금 위스가 고정이 되어 있네요. 위스는 풀어주도록 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입력란에 우리가 500, 굵기를 500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텍스트 크기를 16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얘랑 이 텍스트랑 Shift 누른 상태에서 인풋 창을 같이 붙잡으시면은 같이 선택이 되시고, 마우스 클릭 누르고 컬럼 컨테이너로 감싸시면은 이렇게 되시죠. 얘를 그룹 2, 숫자 2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넣어서 이 ID 텍스트와 인풋 창에 갭을 줄 건데, 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을 넣어서 apply gap spacing between element 여기 부분에 한 2픽셀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 왼쪽에 보시면 팝업 창에 여기 눈 모양을 꺼주시면은 팝업 창이 없어지실 거고, 요거를 눌렀을 때 팝업 창을 띄워서 한번 미리 보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걸 눌렀을 때 뭔가 팝업 창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뭘 눌러도 그냥 말 그대로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지, 이 그림이 뭘 눌렀을 때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그룹 로그인 창이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워크플로우라는 걸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룹 프로필,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그룹 프로필을 정확하게 누르셔야 돼요. 그룹 프로필을 정확하게 못 누르겠다면은 왼쪽 엘리멘트 트리상에서 이 그룹 프로필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룹 프로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피런스에 add workflow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추가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저는 이게 옛날 버전의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또 다른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버전 인터페이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두 다한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리 그냥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서 트라이더 베타 이거를 눌러서 저는 이 인터페이스 화면을 신규 버전으로 좀 바꿔볼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 버전으로 사실 옛날 버전으로 사용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미리 익숙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본 거고. 자, 그러면 그룹 프로필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 뒤에다가 워크플로우를 설정해 볼 건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 해볼 거냐면 엘리멘트 액션 중에 show on eleme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show on element는 말 그대로 어떤 요소를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저희가 그 버튼 눌렀을 때 팝업 창을 보여줄 거니까 show on element를 해서 팝업 로그인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리 보기 창을 한번 세로 고침을 눌러보셔서 얘를 딸깍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시겠죠.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저희가 디자인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좀 하면서 여기 로그인 창을 마저 한번 작업을 그 뒷 영상에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